이번 시간에는 콘셉트 설정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의 46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 1팀도 각자 A 브랜드의 디자인 콘셉트 하나씩 제출하세요. 기발한 아이디어 기대합니다. 네. 아유, 디자인 컨셉? 아니, 기발한 아이디어 어디서 내는 거야? 좀 미치겠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자인 콘셉트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 디자이너의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텐데요.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기 위해 시각 디자이너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낼까요? 오늘은 콘셉트 설정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디자인 개발 방향 설정은 프로젝트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 디자인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 그에 따른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디자인 컨셉트 설정은 키워드 콘셉트 도출로 프로젝트 결과물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기획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디자인 개발 방향 설정 및 디자인 컨셉트 설정 방법입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으로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시각 디자인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최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제작 관리, 디자인 자료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시각 디자인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최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제작 관리, 디자인 자료화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컨셉 설정 잘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컨셉 설정 잘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스와트 분석과 USP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스와트 분석은 강점, 스트렝스의 S, 약점, 위크니스의 W, 기회, opportunity의 O, 위협, threat의 T의 약자를 모은 것입니다. 경제 시사 용어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SWOT, 스왑 분석이라고 해서 저도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스와트 분석의 특징은 브랜드의 강점이나 기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위협이 되는 요인도 찾아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지요. 좋은 것만을 찾아서 강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위협이 되는 약점과 요소를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미리 구축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USP 전략은 다른 어떤 경쟁 브랜드도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특징, 이걸 독창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독창적인 것을 소비자의 니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차별적 우위를 가진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면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은 설정됐고 또 이런 분석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인 디자인 콘셉트, 즉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기획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분들은 아이디어나 컨셉을 생각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르게 머릿속에 입체 도면 같은 걸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주로 사용하는 발상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할 수 있죠. 주로 브레인스토밍, 알파벳 리스팅, 마인드맵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컨셉 설정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개발 디자인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찾아내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구상하는 방법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 브랜드의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 브랜드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는 것이죠. 브랜드의 강점은 강조하고 약점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며 개발 디자인 목적과 목표를 구축합니다. 그럼 스와트 결과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OS, OW, TS, TW 전략까지 총 4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점 기회 전략인 OS 전략은 브랜드의 강점과 환경의 기회가 연결되는 전략입니다. 시장에 많은 기회 요인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 기회 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상황으로 모든 브랜드가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약점 기회 전략, OW 전략은 시장에 많은 요인이 브랜드에 긍정적이지만 브랜드의 역량이 미약하여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점을 보완하여 브랜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개발 디자인의 목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점 위협 전략, TS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에 많은 위협 요소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강점이 있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마지막으로 약점 위협 전략, TW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USP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브랜드가 가진 핵심 포인트인데요. USP는 다른 어떤 경쟁 브랜드도 가지지 못한 차별된 특징, 즉 독창성과 소비자의 니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구매를 유도해 주는 이익, 그리고 브랜드를 이용하여 얻는 혜택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USP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익, 즉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얻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이익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익은 경쟁 브랜드가 사용하지 않아 독특하며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하죠. 효과적인 USP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별적 우위를 가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 방법의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한윤서 씨와 함께 스와트 분석부터 실습해 보겠습니다. 스와트 매트리스표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으로 구별합니다. 상단 부분은 내부 환경 요인인 강점과 약점을 적고 하단 부분은 외부 환경 요인인 기회와 위협을 적습니다. 이 사례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준비하는 한 여행사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먼저 내부 환경을 분석해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파악합니다. 강점은 맞춤 서비스 제공과 솔로 관광객 대상이고, 약점은 경쟁사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 능동적인 관광 안내입니다. 이렇게 적은 후 시장 분석과 소비자 분석을 통하여 외부 환경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해 표에 기록합니다. 기회 요인은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것, 위협 요인은 관광 서비스 경쟁자가 많다는 것과 아직까지는 낮은 소비자 인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끝나면 매트릭스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각 요인을 다시 정리하는데요. 스와트 분석으로 가능한 4가지 전략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먼저 연구해야 합니다. 스와트표의 정보를 다 기록했군요. 네, 했습니다. 그럼 스와트 분석을 통해 개발 디자인의 목적과 목표를 연구해 봅시다. 네,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먼저 연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우선순위가 1, 2, 3, 6으로
가장 높은데 기회 강점 전략을 가장 먼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죠. 강점 기회 전략, 일명 OS 전략은 시장에 많은 기회 요인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기회 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추구하는 상황이죠. 네.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개발 디자인의 목적을 구상합니다. 지금 윤서 씨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OS 전략에서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그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우선순위 1, 2가 가장 중요할 테니 외국인 관광객, 특히 그 젊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솔로 관광 서비스를 좀 개발 디자인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요인들도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기회 전략을 연구할 땐 약점을 보완하여 브랜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 즉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솔로 관광 코스와 패키지 제공이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점 위협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여기서는 맞춤 서비스형 솔로 관광 패키지를 방학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약점 위협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폰 맵을 무료로 공급하여 솔로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스와트 분석 결과는 다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트릭스 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강점 기회 전략은 젊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솔로 관광 서비스를, 약점 기회 전략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솔로 관광 코스와 패키지 제공을, 강점 위협 전략은 맞춤 서비스형 솔로 관광 패키지를 방학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약점 위협 전략은 스마트폰 맵을 무료로 공급하여 솔로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는 개발 디자인의 목적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입체적으로 브랜드를 볼 수가 있어서 디자인의 이런 방향을 정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네. USP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 브랜드가 가진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는 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P 분석을 위해선 제일 먼저 브랜드의 차별화된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경쟁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의 특성을 비교하고 자사 브랜드의 독특한 특성을 표에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이 특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물리적, 심리적 이익을 분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주는 물리적, 심리적 혜택을 분석해 표를 만듭니다. 브랜드의 특성과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은 시장 조사 자료가 있으니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판매 가능성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소비자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네. 잠재적인 문제점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합니다. 그런 후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물리적, 심리적 편익을 문제점에 따라 정리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현재 소비자가 가장 바라는 전략을 한눈에 파악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기 쉽게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이 지시한 디자인 컨셉트 제출, 그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내야 하는 윤서 씨의 부담감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자인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스왓 분석을 배웠습니다. 스왓 분석은 브랜드의 강점이나 기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위협이 되는 요인도 찾아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수행 순서로는 먼저 스왓 매트리스표를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인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해 스왓 매트리스표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 개발 디자인의 목적과 목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디자인 컨셉트 설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강의입니다. 디자인 콘셉트 설정을 위해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특정 문제를 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하죠.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 아이디어 발상법을 사용하여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디자인 콘셉트 설정에 있어 시각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알파벳 순서 정리, 마인드맵, 강제 연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인데요. 알렉스 오스본이 만든 이 방법은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양을 높이고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합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나온 아이디어들을 서로 더하고 합해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 활동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모이면 가장 효율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브레인스토밍은 비전문가가 진행할 시에는 비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파벳 리스팅이라는 방법인데요. 문제와 연관된 단어를 기역부터 희역까지 써내려간 후 찾은 단어들을 문제와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인드맵은 뇌의 연결망을 형상화하여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문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관련된 단어가 파생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창의적 사고의 기본은 문제와 문제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관계나 관념에서 벗어난 관계일수록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강제 연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콘셉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콘셉트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기발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로서 사람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요소를 관련된 정보에 맞춰 풀어 해석하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의 뚜렷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까요?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브랜드, 상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문제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는 의뢰한 브랜드에 관련해 실시한 시장조사입니다. 맞추어 풀어 해석하는 여러 방법은 시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구축한 디자인 전략이고 하나의 뚜렷한 문제 해결 방향은 디자인 콘셉트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아이디어는 디자인 콘셉트를 기준으로 소비자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콘셉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준비하는데 시작 전에 뭐 점검해야 되는 게 있나요? 준비한 자료를 네. 각자 다시 한번 훑어보고 모인 사람끼리 서로 이해한 걸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함께 모여서 보니까 서로 설명도 해주고 더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좋은 자세입니다. 네. 한번 준비된 자료는 모두 이해해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에 쏙쏙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그룹을 만든 한윤서 씨. 그룹원들과 함께 포지셔닝 전략, 스와트 분석, USP 전략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0분이란 시간을 정해놓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림과 단어로 기록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은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은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구성원들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여러 가지 발상들이 모여 수정되고 개선하는 방안을 거치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은 무심코 제시하였을지 모르는 의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여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록할 때에는 비판과 판단을 자제하고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합니다. 원하는 양만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 30분 단위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실행해 원하는 아이디어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포스트잇을 보니 자료는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개수는 많아도 또 어떤 거는 좋아 보이고 어떤 거는 너무 평범해 보여요. 그래요.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중에 양이 많아야 한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쵸. 그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할 땐 실행 단계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분석해 가장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평범한 아이디어로 분류해서 적어보세요. 네.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가장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평범한 아이디어를 분별하고 아이디어의 우선순위에 따라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리스트에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STP, 스와트 분석, USP 전략에서 선정한 내용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평범한 아이디어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딱 나오던데요?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네. 원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엔 정리한 아이디어 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해 더욱 확실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발상법 중 알파벳 리스팅은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영어 사전은 A부터 Z까지 단어를 찾아 기록합니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찾은 단어 중에 가장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고 브랜드와의 관계를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STP, 스와트 분석, USP 전략에 따라 알파벳 리스팅 단어를 적고 브랜드와의 관계를 설명한 문장을 적으면 독특하고 효율적인 문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많이 찾았나요? 연관된 단어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사전을 보던데 네. 알파벳 리스팅을 할 때는 종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하는 단어 외에 여러 단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무의식 중에 새로운 단어를 찾을 수 있죠. 또 종이 사전은 찾은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이 사전을 꼭 구비를 해 놓아야겠습니다. 네. 또 단어를 찾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모든 시장 조사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STP, 스와트, 그리고 USP 전략 자료를 활용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네. 마인드맵을 실습해 볼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실행할 그룹을 모으고 15분 동안 먼저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합니다. 종이 중앙에 디자인의 목적을 적고 목적과 관련된 상황, 환경, 특성 등의 각 요인들을 단어로 기록합니다. 마인드맵은 두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뭇가지 치듯이 방사형으로 시각적인 형태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두뇌의 잠재력을 방해하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나타내는 그래픽 기술로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지도로 그리는 것입니다. 개인 마인드맵을 작성한 후 30에서 35분 동안 그룹 마인드맵을 실행합니다. 기록하는 중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말고 자유롭게 기록합니다. 마인드맵 작성 7가지 원칙은 첫 번째, 종이의 중심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 중심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나 사진을 이용한다. 이때 색깔은 3가지 이상 쓰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전체적으로 색깔을 사용한다. 네 번째, 중심 이미지에서 주가지로 연결한다. 주가지의 끝에서부터 부가지로 연결한다.
부가지의 끝에서 세부가지로 연결한다. 5번째, 구부리고 흐름 있게 가지를 만들어라. 6번째, 각 가지당 하나의 키워드만을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라입니다. 마인드맵을 잘 작성했군요. 네, 일단 마인드맵을 하는 중에는 내용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네. 자유롭게 작성한 이 마인드맵을 카테고리와 요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5개 이상의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럼 정리된 내용에서 가장 독특하고 효율적인 단어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인드맵을 냈으니 이 자료로 강제 연결법을 실습해 볼까요? 강제 연결법이요? 네. 브랜드와 관계없는 명사나 형용사를 브랜드 연관 단어와 강제 연결하는 것인데요. 마인드맵에서 찾은 단어 중 주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P 전략, 스와트 분석, USP 전략과 강제 연결 해석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강제 연결법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석법으로 아이디어를 찾았으니 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해 봅시다. 네. 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STP 전략, 스와트 분석, USP 전략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 즉 브레인스토밍, 알파벳 리스팅, 마인드맵, 그리고 강제 연결법의 각 항목별로 가장 독특하고 효율적인 문장을 중요도 순위에 따라 정리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콘셉트를 도출합니다. STP 전략, 스와트 분석, USP 전략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따라 정리하고 그 중에 효율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하나부터 3개 이상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은 선택한 아이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시각 디자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시각 디자인 방향은 분석을 통해 가장 시대와 시장에 맞는 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윤서 씨가 결국 컨셉트 아이디어를 제시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컨셉트를 설정하기 위해선 키워드와 컨셉트 도출로 프로젝트 결과물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각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에는 브레인스토밍, 알파벳 순서 정리, 마인드맵, 강제 연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브레인스토밍은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인데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양을 높이고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나온 아이디어를 서로 더하고 합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가장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시각 디자이너가 꼭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